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게 부가세 신고서야. 보통 점수는 7점 정도 나와. 6점, 5점, 6점, 7점. 오케이? 점수는 그 정도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가세 신고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희들이 메인 매출 전표를 끊으면 알아서 들어가. 오케이? 메인 매출 전표를 끊으면 어떻게 된다고? 알아서 들어가. 알아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기 자리를 다 외우고 있어야 해. 자기 자리를 뭐라고? 외우고 있어요. 다 외워야 해. 보여줄게.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로 과세 매출이라고 선생님이 1억 원짜리를 하나를 끊었어. 뭐 거래처 아무데나 상관없고요. 뭐 분계는 그냥 외상이라고 끊었다 치자. 그러면 1억 원짜리의 전표를 하나 끊었지. 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유형이 뭐야? 과세. 과세 매출이야. 잘 들어. 이거는 알면 엄청 쉬운데 알기까지가 되게 어려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기억해야 돼. 알겠는가? 네. 안 듣고 얘라고 하지 말라니까. 자, 그러면 1억 원이야. 1억 원이라고 해놓고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과세 1번의 세금계산서 자리로 들어와. 들어왔지? 네. 맞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매출의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자리가 어디라고? 1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2번은 우리가 쓸 일이 없어. 3번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들어와.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의 얘를 카드 과세 매출로 바꿨어. 카드 과세 매출로 바꿔놨어. 그러면 조회를 누르면 3번으로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그럼 카드 과세나 또 뭐가 있겠어? 현금 과세 22번 현금 과세로 끊어도 똑같은 데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카과랑 현과는 같은 자리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네. 4번은 증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정규 증빙 외야.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뭐라고 끊어야 되지? 건별. 그렇지. 14번 건별이라고 끊는 거야. 그러면 조회 버튼을 누르면 4번으로 가. 이해가 되었는가? 네. 알겠는가?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들어올까? 영세의 세금계산서래.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끊어? 영세 매출. 이해가 됐어? 그럼 부가세가 없지요? 맞아?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영세로 들어가. 오케이? 네. 그러면 영세의 기타는 뭐가 있을까? 영세의 기타는 수출. 수출이라고 끊으면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영세의 기타로 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내가 수출이 아니라 얘를 카드 영세라고 끊었어. 19번. 카드 영세라고 끊었어.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영세의 기타라는 직수출도 여기로 오고 카드 영세도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현금 영세도 여기로 온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우리 부가세가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지. 맞아? 네. 예정 때 내가 뭔가 빼먹은 게 있으면 확정 때 가서 신고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예정 때 빼먹은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자리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자리에다 넣고 7번은 여기다가 숫자 입력을 할 수가 없어. 입력이 안 되죠? 네. 7번은 이쪽 오른쪽에 7번만이 있어. 알겠는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쓰면 이렇게 7번으로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알겠지요? 내가 지우고 싶으면 지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우리 배웠지? 네. 대손세액 나가면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는 플러스로 쓰고 회수를 하면 마이너스로 쓰지. 네. 그런데 얘는 반대야. 부가세 신고서는.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면 세액은 어떻게?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하고 회수하면 플러스. 플러스로 입력해야 돼. 알겠는가? 네.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넣어. 잘 봐. 자, 매출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매입으로 바꿔볼게. 그럼 과세 매입이야. 과세 매입이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10번으로 들어오겠지요? 네. 이해가 됐는가? 10번으로 들어오는데 자, 내가 여기에서 기본 계정 과목이 원재료라고 나오는데 얘를 기계장치로만 바꿔볼게. 기계를 살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기계를 샀어. 그러면 어떻게? 11번으로 내려가. 고정자산이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배울 때 유형자산이라고 배운 거야. 뭐라고 배운 거라고? 유형자산.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이라고 배워놓은 거는 고정자산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고 기계를 살 수도 있겠지. 네. 그러면 고정자산란에다 써주는 거야. 이해가 됐는가? 네. 자, 그 다음에 과세 다음에 뭐 있어? 영세. 52번이야. 그런데 잠깐만 얘를 일단 원재료로 다시 바꿔놓을게. 원재료로 바꿔놓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로 간다고? 10번. 10번으로 가는 거야. 이해가 됐나? 네. 오케이? 10번에 있고 부가세가 1000만원 나왔죠? 네. 그런데 얘 봐봐. 이제 영세로 바꿀게. 52번 영세 매입이야. 부가세가 없어졌죠? 네. 그치?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돼? 부가세만 없어져. 같은 자리야. 매출은 10% 혹은 0% 이렇게 세율이 적어져 있어. 그래서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다 돼서 나와. 그런데 매입은 이 한 자리에 과세도 써야 하고 영세도 써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과세랑 영세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세율이 안 나온 거야. 그럼 과세면 부가세를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고 영세면 부가세를 입력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매입의 면세? 아까 매출은 면세를 안 했는데 면세는 면세로 입력을 하고 나면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없어져. 왜냐하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죠. 네. 그렇지? 그래서 면세 매출, 면세 매입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 나온다 아예. 입력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면세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뭐 있어? 불공. 불공이다. 54번 불공. 자, 불공을 접대비로 가볼게.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813번 접대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맞아?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로 가 있을까요?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이쪽 오른쪽에다가 쓰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 여기 숫자 안 써져. 알겠죠? 네. 이쪽 오른쪽에 있어. 그런데 불공을 여기다가만 쓰면 마이너스 세액이 생겨버릴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래서 불공은 항상 넣었다가 빼준다. 불공은 뭐라고? 넣었다가. 넣었다 빼준다. 조회를 눌러보면 두 군데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잡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이 공제를 못 받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불공이라는 것은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 다음은 그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못 받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해가 됐나? 네. 그래서 불공은 무조건 머릿속에 뭐라고? 넣었다 빼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봐봐. 내가 불공을 접대비라 안 하고 불공해서 내가 승용차라고 할 수도 있나? 네. 그래서 나는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라고 썼어. 그럴 수 있지. 네. 맞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부가세 신고세. 그렇지. 11번하고 16번으로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네.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책을 잠깐 115페이지를 한번 볼래? 115페이지를 봐보면 문제가 쭉 길게 있죠? 네. 있는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거래가 어느 란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판단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모르면 문제를 풀을 수가 없어. 알겠지요? 선생님이 연습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준 거지. 네. 유형별로 전표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와. 집에서도 3001번에 10월 1일 날짜로 연습을 해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네. 알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매입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매입도 예정신고 누락분 이쪽 옆에다가 써주시는 거고요.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울 거 이제 한 개 남았어. 카드 과세 57번. 카과야. 카과라고 했어? 네. 대전 과목은 원재료 샀다라고 합시다. 이해됐는가? 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세 어디로 가? 그 다음은 그 밖의 공제 14번이야. 그런데 14번은 이쪽 오른쪽에 있어. 신용카드. 이해가 됐나? 그래서 원재료 샀으니까 41번으로 들어옵니다. 이해가 됐는가? 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부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고정자산으로 가겠지요? 네. 밑으로. 이해가 됐나? 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이 가산세야. 가산세. 26번 가산세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지요? 네. 바뀌니? 바뀌는가? 여기에 있는 이 가산세를 채워야 해. 이 가산세가 너희들한테 제일 큰 숙제야. 그래서 지금부터 가산세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일단 어떻게 입력하라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서 입력하면 돼. 네. 알겠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고정자산인지 일반 매입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공이면 넣었다가 빼야 해. 이해가 됐는가? 네. 알겠는가?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산세라고 하는 걸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가산세 불 켜주게 해줄게. 우리가 가산세의 종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가 너희들 시험 문제에 나와. 몇 가지가 나온다고? 네 가지. 잘 들어 태원아. 알겠지? 자, 가산세가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가산세야. 무슨 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래 언제 발급해야 해?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해? 세금급. 거래가 발생했을 때. 맞아?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든지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가산세가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세사업자니까 과세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라는 걸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해. 알겠죠?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너희들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62번서부터 해서 어디까지냐면 68번까지가 세금계산서 가산세야. 그래서 미발급가산세도 있고 지연발급가산세도 있고 지연수치가산세도 있고 미전송가산세도 있고 지연전송가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다 법인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야. 전자세금계산서.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오늘부로 못 외우면 나중에 뒤에 가면 갈수록 세금계산서 계속 어려워. 계속 어려우니까 가산세 4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하자. 자, 우리는 원래 거래가 발생을 했겠지. 거래가 발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하지요. 네. 오케이?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발급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 세금계산서 예를 들어서 수연이랑 거래를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해. 오케이? 네. 그러면 나는 세금계산서를 계속 끊어야 되잖아. 맞죠?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끊을 수 있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월합계. 월합계 세금계산서. 그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일로부터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주면 이때는 우리가 정상 발급이라 그래. 뭐라고? 정상발. 그럼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니까 가산세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 정상적으로 발급했으니까. 이해가 됐는가? 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발행을 안 했다. 거래는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발행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 네. 다음 달 10일 이후는 언제까지 발급을 해줘야 하냐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 언제까지? 확정 신고 기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발행을 해줘야 돼.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행을 안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정상 발급, 이후에 발급하면 늦게 발급한 거지. 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연 발급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지연 발급. 또 내가 구매자이면 상대방한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상황이지. 네. 맞아? 거래일보다 늦게 받았으니까 또 뭐가 생길 수 있어? 지연 수치가 생길 수도 있어. 지연 수치는 매입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거고 지연 발급은 매출하는 거래에서 생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네. 자, 그럼 이제 확정 신고 기한을 다시 알아보자. 확정 신고 기한은 1기는 확정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야? 6월 30일까지로 과세 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지. 네. 그래서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야. 그러니까 7월 25일 이전에 발급해주면 지연 발급에 해당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네. 오케이? 그런데 7월 25일 이후에 발급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돼? 미발급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그러니까 늦어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세금계산서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 돼. 알겠죠? 네. 그러면 2기는 그렇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알겠죠? 신고 기한까지 발행을 해야 한다. 이거는 발급이야. 그러면 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야지.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지. 전송은 무조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면 이걸 또 우리는 뭐라 해? 정상 전송한 거지. 맞아? 네. 발급하고 얘는 정상이야. 그런데 발급일 다음 날 전송을 안 했어. 그럼 그 이후에 전송을 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 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전송? 지연. 지연 전송이 돼. 알겠는가? 네. 지연 전송이 되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안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돼? 그렇지. 미전송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알겠는가? 이건 책 113페이지인가? 네. 113페이지에 선생님 색깔별로 그림으로 그려놨어. 오케이? 그런데 거기를 다 외우는 것보다 머리로 얘를 외우고 1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가산세를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또 해놨어. 네. 해놨죠? 마지막 있는 박스 있니? 네. 그것만큼만 외워도 문제는 무조건 다 해결은 할 수 있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의미상의 얘네들을 먼저 다 알고 있어야 해. 알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미발급은 2%의 가산세를 내도록 돼 있고요. 지연발급은 1%의 가산세, 지연 수치를 하게 되면 0.5%의 가산세, 지연 전송은 0.3%의 가산세, 미전송은 0.5%의 가산세가 붙어. 오케이?
이것까지 다 외워주면 좋겠지만 안 외워도 답이 다 나와. 답이 다 나오고 화면에 보면 가산세에 미발급 가산세 하나만 뒤쪽 천조라고 돼 있어. 나머지는 세율이 다 나와 있어. 세율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미발급 가산세만 뒤쪽 참조야. 왜 그러냐면 일반 미발급은 다 2%야. 그런데 우리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종이로 발급을 했다. 종이로 발급을 하면 무조건 1%의 가산세를 내야 해. 몇 프로의 가산세를? 1%의 가산세. 종이는 앞에서 발급하든 뒤에서 발급하든 상관없어. 무조건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발급을 했는데 종이로 발급했어. 그래도 가산세. 늦게 발급했어. 그래도 가산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실제 실무상에서는 종이로 발급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실제 실무는. 이건 그런데 우리는 시험 문제니까 종이 세금계산서라는 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앞뒤 안 따지고 몇 프로? 1%의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알겠는가? 여기까지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야.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자기 자리에다가 잘 써주면 돼.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예정분, 확정분 상관없이 무조건 붙어. 예정, 확정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지금서부터 해야 할 건 뭐냐면 예정신고 누락분이야. 뭐라고?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얘기는 뭐지? 우리가 원래 1기다라고 얘기하면 1월서부터 3월까지의 과세기간으로 4월 25일날 신고해야지. 네. 신고할 때 빼먹은 게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확정 신고할 때 플러스해서 신고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걸 우리는 예정신고 누락분이라 그래. 근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래 4월 25일날 걷어들였어야 할 세금을 7월 25일날 걷어들이게 되지. 네. 맞아? 그래서 가산세가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오케이? 그래서 가산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가산세 2번이야. 가산세 2번. 이제 여기서부터 예정신고 누락분에 첫 번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슨 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말 그대로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야. 알겠죠? 그런데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공급가액에 대해서 세액을 매겨. 뭐에 대해서? 공급가액에 대해서. 그런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매길 때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겨. 뭐에 대해서? 납부세. 납부세액. 그럼 납부세액이란 얘기는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일단 틀은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정신고 누락분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지. 네. 이해가 됐는가? 네. 납부세액에 대해서 신고불성실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신고불성실이 무신고, 초과 이렇게 있어. 우리가 쓸 건 다 과소신고야. 일반 과소신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알겠죠? 네.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해. 일반 과소신고는 세율이 10%야. 그래서 곱하기 0.1.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50%를 감면해줘. 오케이? 그러면 곱하기 0.5. 이해가 되었는가? 네. 그래서 일반 과소신고는 세율이 10% 그리고 50% 감면이야. 이해가 됐나?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무조건 세액 계산하고 세액 계산해서 곱하기 0.1 곱하기 0.5. 알겠는가? 해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어.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잘못했겠지. 맞아? 그런데 이 납부불성실은 그러면 4월 25일서부터 7월 25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해. 뭐에 해당한다고? 이자. 이자.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이자까지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납부불성실도 납부세액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건데 납부세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일 거야. 이자를 붙여야지 되니까 원래는 하루치의 이자가 세법상 하루치의 이자는 10,000분의 2.5야. 하루의 이자율은 10,000분의 2.5야. 거기에다가 곱하기 일수를 계산을 해주면 돼. 경과된 기간 일수가 있겠지. 4월 25일서부터 7월 25일까지는 91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일수만큼 얘는 하루치의 이자니까 이해가 됐는가? 원래 식은 이렇게 돼.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식으로 안 외워. 안 외워도 돼. 하루치의 이자는 얼마라고? 10,000분의 2.5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납부불성실 여기 73번 날에다 금액을 딱 쓰고 나면 창이 하나가 열려. 날짜를 쓰는 날이. 오케이? 그래서 예정신고일 날짜 쓰는 날하고 확정신고일 날짜 쓰는 날이 열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할 때 1기인지 2기인지만 구별만 잘하면 돼. 날짜를 알려줄게. 1기면 원래 신고하는 날짜가 언제지? 2020년 4월 25일이 예정신고 날짜죠? 네. 맞아?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날짜는 2020년 7월 25일이 되겠지? 네. 이해가 됐는가? 그래서 1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91일이라고 나와. 며칠이 나온다고? 11일. 91일이 나와. 그런데 간혹 문제에서 얘를 90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날짜가 줄지? 네. 늘지는 않아 절대. 늘지는 않고 줄는 경우만 생겨. 그래서 날짜가 줄으면 얘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돼. 그러니까 4월 26일이라고 써주면 날짜가 90일이라고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알겠는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기는 날짜가 어떻게 돼? 2020년 10월 25일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날짜지? 네. 맞아? 그럼 확정은 2021년 1월 25일 날이 되겠지? 맞아? 2기는 날짜를 입력하고 나면 자동으로 92일이라고 나와. 오케이? 그런데 얘도 만약에 91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앞에 날짜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플러스 1 해주면 날짜가 준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알겠나? 네. 자, 이제 마지막 가산세 하나가 남았어. 네 번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바로 밑에 있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바로 밑에 있는데 영세율은 부가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맞지? 그럼 부가세 없으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낼 돈도 없지. 네. 맞아? 그런데 이걸 신고를 누락했다는 얘기는 너 혹시 매출을 줄이려고 한 거 아니니? 란 의심을 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영세율은 빼먹으면 무조건 가산세를 물어. 알겠죠?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은 부가세 있어 없어? 네. 없어. 그러니까 얘는 세액을 계산을 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 돼? 공급가액을 가지고 해야 돼. 오케이? 공급가액을 가지고 했는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율이 0.5%야. 0.5%고요. 또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50% 감면을 해줘. 오케이?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희들 지금 창이 열려 있으면 금액을 그냥 100만 원만 넣어봐. 그럼 100만 원을 넣어보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그냥 5만 원이라고 나와. 나오죠? 네. 얘는 공급가액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
알겠나? 그런데 자동계산돼서 나와. 자동계산돼서 나오면 무조건 예정신고 누락금은 무조건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뭐를 해줘야 한다고? 나누기.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5만 원이 나오니까 얼마로 바꿔야 돼? 2만 5천 원으로 너희들이 직접 입력해서 고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니, 3만 원이 5만 원. 아 그러네. 맞아. 100만 원이라고 쓰면 5천 원이라고 나오겠지, 그지? 네. 그러면 2,500원으로 바꿔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가? 네. 그래서 계산돼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나누기 2를 해줘야 해. 알겠는가? 네. 오늘 이제 문제를 하나를 입력을 할 건데 그 문제 하나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이 문제 기출문제에 있는 것 중에 한 2회분 정도의 문제를 하나에다 섞어놨어.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2배 이상이야. 알겠지? 그런데 얘 하나를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제 기출문제들 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점수 배점이 크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알겠지요? 해볼까나?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가? 어렵지? 외워?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까지로 들어갑니다.